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의 법칙, 투자의 원칙, 투자의 방법, 그리고 종목까지 책임지고 싶어 하는 김쌤의 투자백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만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나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이 노란통 메신저에 김쌤의 투자백서를 사칭하는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졌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 김은수 학생이 이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들으시고 들어가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김쌤의 투자백서를 치면 저희 오픈 채팅방 외에 지금 2개에서 3개 정도의 이 가짜 오픈 채팅방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채팅방에 오시면 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네, 제 사진이 걸려 있는 오픈 채팅방에 꼭 오시면 지금 현재 약 200여 명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 방에 들어오셔야 장중에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또 블라인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유념하시고 우리 김은서 학생의 이 노란통 메신저 참여하는 방법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게 된 김은수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쌤을 도와서 열심히 오늘 운동을 하는 듯이 열심히 한번 달려보고자 오늘 상당히 이렇게 엑서사이즈한 이런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7월 벌써 중반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더운 여름날 코로나19로 우리 여행도 못 가고 참 힘드시죠? 오늘 우리 김쌤과 함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보다 더 좋은 종목들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의 관심이 다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우리가 헷갈려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이 톡들이 많습니다. 우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김쌤의 투자백서라고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200명이 조금 넘는 이러한 인원들이 있는데요. 김쌤의 투자백서라고 검색을 하셔서 그룹 채팅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름 입력칸에 원하는 필명을 작성 후에 입장을 해주시면요. 우리 김쌤의 투자 아이디어 또한 이 다양한 전략, 다양한 정보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1교시 시작해 볼 텐데요. 또 오늘은 어떠한 재밌는 이슈로 저희에게 교육을 해주실까요? 네, 김쌤의 투자백서 저희는 항상 1교시, 2교시, 3교시를 녹아내고 있죠. 자, 1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것을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 매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본다 하더라도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김은수 학생이 이야기했던 노란통 메신저에 꼭 들어오셔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저하고 소통하시면서 주식 그리고 국내 선물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한번 같이 하는 그런 긍정적인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쌤 투자백서 1교시 한번 진행할게요. 1교시는 뭐죠? 언제나 같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자, 제가 왜 이 키워드로 보는 글로벌 시장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국내 시장만 잘 안다 그래서 주식을 잘할까요? 아니죠. 아니요. 미국 시장도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중국 시장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도 잘 알아야 되죠. 왜냐? 전 세계는 서로의 연결고리, 연관이 돼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잘 알아야 우리나라 시장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잘 알아야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내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주에 가장 핵심 테마는 뭐였냐면요. 바로 개별 테마였습니다. 개별 테마. 이게 뭐였냐면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지수가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지수가 움직이는 포인트가 0.5% 내외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아침부터 지금 장이 시작하고 나서 분명히 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내 종목들은 왜 안 움직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한 주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종목들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제가 항상 3교시에 뭘 하죠? 블라인드 종목을 합니다.
블라인드 종목 시간을 제가 주차별로 알려드렸던 종목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어요. 우수 AMS, 엑스퓨얼스, 태강, 대화제약, G3BNT. 현재 G3BNT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수익권입니다. 모두. 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대단합니다. 해야 될 거. 지금 여러분들이 소파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자, 그럼 이 방송을 끝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보는 게 아니고 돈을 벌면서 방송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볼게요. 왜 제가 이 블라인드 종목을 이야기를 했냐면 지수가 움직이지 않으니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던 한 주예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 드렸죠? 토니모리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화장품주와 여전히 강한 전기차. 그리고 또 한 가지 컨셉, 개별주보다 시총 상위 혹은 대형주 위주의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 강했던 종목들 셀트리온, 삼형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강했던 게 현대차, 그리고 전기차를 필두로 하는 뭐 SK 머티리얼즈처럼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다음 전기차, 친환경차, 그동안에는 부품주 위주의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완성차 업체까지도 수급이 몰린다라는 거죠. 왜?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시장에 돈의 순환매. 자, 부품주부터 엄청 띄웁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인프라 관련주에 엄청 띄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수소 부품 만드는 기업 A가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엔 수소 충전소 관련 인프라 관련주가 쭉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뭐다? 그 수소차를 결국엔 완성차로 만드는 기업, 현대기아차 같은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이게 다른 테마, 다른 섹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같은 테마, 같은 섹터의 흐름이 물결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순환매 장세다. 지금 그런 시장이다. 라고 선생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경기 민감주 그렇죠. 한마디로 무거운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 이렇게 뭐 현대차처럼 컨택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게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언택트인데 그럼 지금 시장은 언택트가 떨어졌으니 저가 매수를 저희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현대차처럼 무거운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될까요? 자, 이게 정말 예리한 질문이기도 하고 저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맞아요. 여러분들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모든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주 매매를 잘 하시는 분, 혹은 중소형 개별주를 잘 하시는 분, 혹은 눌림 매매를 잘 하시는 분, 돌파 매매를 잘 하시는 분. 한 명이 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뭐 100% 다 그렇다는 아니겠죠. 누군가 1%는 꼭 A도 B도 C도 D도 다 잘하는 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에게 맞는 컨셉, 맞는 타입이 한두 개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고민이 된다. 그럼 딱 두 가지로 나뉘죠. 자, 방금 말했던 언택트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뭐죠? 네이버, 카카오죠. 자, 네이버, 카카오 지금 차트는 안 튀어놨는데 보나마나 어때요? 고점이죠. 자, 고점에서 조정 시에 나는 매수를 하고 싶다. 나는 이런 매매에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손절가를 잡고 언택트 관련주를 매수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손절하기가 무섭다. 손절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막상 밀리면 손절을 못한다. 손절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대형주 위주의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언택트가 눌리니까 언택트를 사야 됩니까? 아니면 언택트는 이제 조정이니까 컨택트를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A도 B도 수학처럼 정답이 없는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본인 성향을 잘 판단을 하시고 고민을 해보세요. 오늘 자기 전에 누워서 딱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카카오 네이버를 들어갔을 때 밀렸을 경우 손절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손절 나 잘할 거야. 그러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 손절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런 종목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그런 분들은 차라리
현대차라든지 아직까지도 시장에 수급이 관심 쏠려 있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기업들 위주로 매매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게 지금 바로 선물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 들어서는 주식은요 대형주밖에 매매를 안 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CJ ENM,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포스코 이런 기업들밖에 매매를 안 했습니다. 왜?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 중소형주를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왜 저는 안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전문가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방송하기 전에 좀 고민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시장, 어떤 시장?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시장에서 밀렸을 경우에 종목들이 대부분이 같이 지수처럼 올라갔다가 밀릴 거란 말이에요. 밀릴 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가 금방 될 겁니다. 만약에 밀리면.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를 견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견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굳이 이런 위험성을 내가 감수하고 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다? 10%, 15% 먹으려다가 20%, 30% 손실 보는 것보다 5%, 10%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고요. 더 집중했던 건 선물입니다. 선물은 뭐다? 자, 선물은 지수를 매매한다 그랬죠. 지수가 박스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박스권이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박스권이 뭐죠? 어떠한 하단선과 상단선을 돌파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을 박스권이라고 하죠. 굉장히 쉽습니다.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팔고 상단에 사서 하단에 팔면 됩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살까 고민할 동안에 저는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두 번의 매매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선물로 계속해서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이 부분은 노란통 메신저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아침 30분에서 1시간이면 그날 시장의 7, 80%의 형태가 보여요. 아, 오늘 이런 시장이겠구나. 아, 오늘은 움직이지 않겠구나. 오늘은 굉장히 변동성이 있겠구나.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에는요. 오전 30분에서 1시간 딱 봤을 때 변동성이 있었던 날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박스에 갇히는 장세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했을 것이다. 지루할 때 안 가는 종목들 여기 사고 저기 사고 이거 사고 내일 또 밀려서 손절하고 손실 보고 후회하고 그럴 바엔 차라리 대형주 위주로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박스권 선물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좋았던 날이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시장의 흐름 딱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해외 시장을 볼게요. 해외 시장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을까요? 뉴스 그리고 실적이었습니다. 나스닥, 만스닥, 좀비처럼 일어난다 그래서 좀비스닥 막 이런 별명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정말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수요일 날 조정이 나와요. 굉장히 강하게 장 출발부터 밀기 시작했습니다. 막 밀어냈어요. 유럽도 조정이었고 중국도 굉장히 조금 이따 보겠지만 중국도 굉장히 큰 조정이었고 미국도 따라서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 뭐다? 뉴스가 한 건 했다. 미국의 모더나라고 하는 기업.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네, 모더나만 알고 있겠죠.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1상 굉장히 좋게 통과됐고요. 임상 2상
100% 항체가 다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상 3상도 문제없이 완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나사기요 장초가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가버렸어요. 다시. 즉 뭐로? 지금 현재 미국은 뉴스가 가장 중요하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테슬라. 제가 왜 이걸 갑자기 갖고 왔는지 아세요? 아까 말했죠. 시장이 이제 차익 물량을 막 쏟아내요. 이 차익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밀었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기업의 주가가 테슬라 기술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급격하게 많은 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실망 매도 물량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량으로 나온 조정도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다? 모더나라고 하는 뉴스였다. 뉴스가 얼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죠? S&P와 다우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는 나스닥이 고점에서 버텨줄 확률이 높다라 그랬죠. 지난주 방송을 보시면요. 제가 해외 시장 키워드를 뭘로 잡았냐면 키 맞추기로 잡았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렇다면 테슬라 방금 주가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말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테슬라라는 게 사실 기술주, 언택트, 나스닥, 그렇죠. 전기차 모든 섹터에 들어가는 정말 그렇죠. 대장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테슬라 주식이 속절없이 폭락을 하게 되면 이 주식 전체가 다 폭락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이게 우리나라와 제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진짜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이거 나중에 한번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네. 만약에 지금 이 은수 학생이 말하는 것을 우리 시장에 대입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 확 밀렸을 거예요. 확 밀렸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조정을 받는다? 확 밀릴까요? 아니요. 단기 조정일 겁니다. 왜? 미국은요.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과 같은 대규모 공룡 기업이 엄청나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한 종목만 빠진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네. 한국 주식도 하시지만 여유가 되시면 미국 주식을 꼭 한 주식, 두 주식 좀 적립식으로 사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오죽하면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하나의 기업이 전체 시장의 30%를 넘어가니까 우리 국내 선물 야간 시장이 개장을 안 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한 종목의 이 비중이 많은 우리 시장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골고루 좀 힘의 분산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꼭 테슬라가 무너진다 그래서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확 밀린다라고 보기보다는 흔들리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견고함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자, 이어서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키 맞추기. 뭐 할 때까지? S&P와 다우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나스닥이 버텨줄 가능성이 높다. 버텨줬죠? S&P 올라오고 있죠? 오늘 만약에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나스닥 선물 지수를 봤더니 조금 밀리긴 해요. 아니 플러스권이지만 좀 밀리긴 해요. 하지만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S&P와 다우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버텨주고 다음 지수들이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중국도 돌파했습니다. 중국도 돌파했어요. 나스닥도 돌파했죠. 그런데 S&P와 다우가 돌파를 안 하면 올라가지 않으면 힘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돌파를 했고 나스닥도 지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S&P와 다우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S&P에는 제가 무슨 종목들이 많다 그랬죠? 전통적으로 차화정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은행주들, 증권주들. 그럼 우리나라도 기술주들보다 차화정 같은 전통주들이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던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아마 이해들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국입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한 게 바로 이 중국인데요. 미국이 상승을 할 때는요. 대부분의 유럽 시장과 아시아 증시가 따라 올라갔어요. 근데 중국이 올라갈 때는요. 중국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올라갈 땐 혼자 올라갔는데 내려갈 땐 다 끌고 내려가려고 그래요. 자, 이게 누가 보면 이거를 다 가리고 보면요. 개별 테마주처럼 움직였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의 변동성이 다음 주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만큼 눌렸으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 열어둬야겠죠. 자, 볼게요. 나스닥이 오늘 버텨준다면 S&P와 다우도 오를 가능성이 제가 높다 그랬죠. 네. 중국 시장도 굉장히 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재차 상승이라는 표현보다는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그러면 이번 주에 정리한 걸 보고 다음 주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아,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으며 이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라는 거 말하기 싫지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 이번 주에 이랬으니 다음 주엔 이럴 것이고 그럼 그 시장에 맞는 종목, 그 시장에 맞는 대응법을 오늘 저녁 혹은 토요일, 일요일 동안 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맞이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 엄청나게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 고민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앞서 이야기드렸던 노란톤 메신저에 들어오셔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신다면 더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러면 이번 1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국내 시장은 개별주 위주의 장세. 장세다. 글로벌 시장은 역시 뉴스대로 움직인다 였습니다. 자, 물 한 잔씩 마시고 저는 2교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